안녕하세요. 마음빛깔 교육기획팀장 윤호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사실 굉장히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마음빛깔 교육을 들어주시는데요. 오늘 또 마음빛깔의 슬픈 감정에 대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실 기쁨이나 사랑 같은 쾌감정, 긍정적인 감정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이고 알아야 할 감정이지만 특히나 두려움, 슬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함을 알려주고 또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찾게 해주면서 더 성숙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슬픔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슬픈 마음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안에 있었던 슬픔은 뭐였고 또 우리 아이들과 이런 슬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마음빛깔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마음을 만나는 시간, 바로 마음 동화 아이들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마음 빅북과 우리 마음 빛깔의 수업 PPT에 있는 사진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2주차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슬픔을 이기는 힘을 마음 숨으로 느껴보는 시간 가지게 될 거고요. 이때는 마음 매트와 또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교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주차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마음에 있었던 이 눈물이 투두두두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모빌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그 투두두두 떨어지는 모습의 모빌 안에 있는 모양 5개의 그 눈물 모양에 어떤 눈물이 있는지 눈물의 종류를 한번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인하여 우는 좋은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흐르는 눈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친구와의 헤어짐이 슬퍼서 우는 눈물,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 속상해서 흐르는 눈물, 여러 가지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에 대한 종류를 한번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눈물비가 막 내려서 바다에 꽉 채워져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에서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또 그 슬픔에 안경을 쓰고 바라봤던 세상이 이겨나갔을 때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지도서를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또 수업용 PPT는 사진이나 자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상들이 그 안에서 바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PPT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어플을 통해서 바로바로 영상을 그 음원을 트셔도 좋고요. 아이랑 놀이랑 홈TV의 마음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하면서요. 마음빛깔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 번 우리 아이들과 언어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질서, 기쁨, 사랑, 또 우리 친구들이 뭐 자율, 이때까지 해왔던 정직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그 달에 그 주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정직해야 되는 순간에는 정직의 힘을 외치면서 정직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슬픔에 오늘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슬픈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이 언어 표현으로 한 달 내내 얘기해 주시는 거죠. 눈물이 나도 괜찮아. 우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선생님이 같이 다시 웃게 해줄게. 우리 함께 한번 웃어보자. 이렇게 선생님이 슬픔을 매일같이 이기는 힘을 언어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들한테만 이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선생님을 슬프게 만드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때 선생님들이 나도 너가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도 슬퍼. 선생님이 화장 못하고 올 수도 있지. 그쵸? 화장 안 하고 오면 화장 안 했다고 안 예쁘다고 그러고 또 선생님 미워요 이런 말도 하고 그쵸? 선생님 재미없어요. 요즘 또 7살 아이들은 초등학생 아이들 같아가지고 상처되는 말을 되게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었을 때 나 또한 상처받는다라는 것을 이번 또 슬픔에 한 달 동안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주차 마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마음을 만나느냐에 따라 굉장히 또 아이들과 성숙도도 달라지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리들도 많아지는데요. 우리 만 4세, 우리 아이들 지금 6살 나이의 2단계 친구들은요.
죽음에 대한 슬픔을 경험하고 수용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마음동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5살, 6살부터는 본격적으로 애완견을 키우거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이런 사건들이 또 아이들이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이제 드라마라든지 어떤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그 이별에 대해서 아이들이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7살 친구들은 이제 취약전 아동으로 학교를 가거나 또 어떤 교육적인 교육군에 또 어머님들이 이동을 하면서 지역을 이사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7살에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음동화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속상하고 슬플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슬픈지, 또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슬픈지, 우리 7살 아이들은 이제 경험치가 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막말로 어떤 친구는 너가 나 놀렸잖아. 나 달리기 못한다고 놀렸잖아. 그래서 나 되게 슬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놀린 애가 또 그러는 거죠. 너는 달리기 못해서 그랬지만 너는 나 발표 못한다고 놀렸잖아. 나도 그때 슬펐거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려서 슬픔을 당한 아이 또한 누군가에게 슬픔을 줄 수 있는 상호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슬픔에 대해 나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슬픔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옆에서 슬퍼하는 친구를 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땠는지 또 이제 나와 너를 넘어서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체 반 앞에서 슬퍼질 때는 어떤지 예를 들면 전체 있는 앞에서 내가 혼자 혼나야 될 때, 또 아니면 발표했는데 아이들이 다 있는 앞에서 놀릴 때, 더 전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느끼는 사회적인 부끄러움과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슬픔, 이거를 아이들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아이들이 그냥 이 반, 내 공간을 넘어서는 이제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나라 안에서 슬픔을 경험하는 게 뭘까? 지금 요즘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아프간 전쟁이라든지요. 네, 또 우리 뭐 전체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슬픔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까지 이 슬픔의 범위가 사실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또 일어나는 슬픔들이 있다는 것을 7세 때는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슬픔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작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리에 착석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마음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는 친구가 이사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제 마음 선생님한테 막 슬픔을 토로합니다. 네, 아이랑 놀이 영업TV 영상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요. 친구도 나도 엉엉 울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내가 함께 있었을 때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소풍도 가고 생일 파티도 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헤어지게 된 거죠. 또 이제 6살 지나면 그룹화로 아이들이 놀잖아요. 내가 잘 놀고 나랑 좀 맞는 친구들끼리 3, 4명씩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노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멤버가 떠나가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슬픔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한번 사진을 통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동화를 통해서도 이야기 나누면 되겠죠. 자, 사진을 한번 탐색해 볼게요. 자, 지금 친구가 울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울고 있고 어떤 친구는 위로해주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울고 있습니다. 네, 우리 7살 친구들에게 이렇게 울 수 있는 상황이 뭔지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배경을 봐주시는 거죠. 놀이터에서 혼자 저렇게 그네 타고 우는 이유는 뭘까? 또 지금 집에서 보니까 친구가 같이 놀고 있는데 한 명은 울지 말라 그러고 한 명은 또 우는 이유가 뭘까? 내가 보니까 저기 지금 유희실 같아. 자유놀이 영역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 것 같아. 자유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친구는 떠나갈 듯이 저렇게 우는 걸까? 우리 반에서도 지금 그런 친구 있었지. 막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어떤 표정으로 저렇게 우는 걸까? 왜 저렇게 우는 걸까?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요. 어떤 친구는 원에 왔을 때는 막 씩씩하게 선생님 하면서 왔다가 갑자기 놀 때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펑펑 울다가 또 펑펑 울어서 선생님이 이제 좀 위로해주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 그러면 또 막 웃다가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야 돼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저 정리하기 싫어요 하도 울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다. 바로 마음이 이렇게 날씨 같아서 언제나 울고 언제나 웃는 게 아니라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행님이 떴다가 비도 왔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한대. 그런데 저렇게 펑펑 울고 또 내 장난감이 빼앗아가거나 나랑 놀지 않는다고 펑펑 울었던 경험 우리 친구들은 있니?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울어도 운 거 티 안 내고 참고 꾹꾹 참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예 원에서는 하나도 티 안 내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펑펑 울면서 엄마 사실은 있잖아 그러면서 선생님도 몰랐고 친구도 몰랐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우는 친구들. 자, 이럴 때 선생님들 그 아이들이 7살 정도 되면 이제 감정을 감추는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울면 안 돼, 뚝 울면 안 돼, 뚝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주시겠다는 그 노래 때문에 우리는 울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울면 부끄러운 거야, 울면 창피한 거야, 울고라고 놀림당해, 또 울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줘, 엄마가 선물 안 줘. 요게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에서는 안 울고 집에 가서 울어가지고 원에 민원오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좀 초래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서 차라리 집에서 털어하지 말고 선생님한테나 친구들한테 울어도 되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참으려고 하지만 울음을 못 참아서 막 터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랬을 때 너희들은 마음이 어떤지. 선생님은 지금 2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우느라고 너무 울음소리를 크게 내서 19명이 다 같이 슬픈 마음이 생길 때 선생님도 슬퍼지는 거. 다음 행동을 하지 못해서 옴짝달싹을 못 하겠는 거. 그러면은 그때는 다른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이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회 구성원 속에서 내가 울 때 그 눈물도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나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마음동화에서는요, 친구들이 이제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네, 졸업식이 되기 전에 그냥 같이 매번 놀 줄 알았던 거죠. 같이 항상 이렇게 내일 만나 하면 내일 만날 수 있었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멈추고 싶은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저 친구가 가는데 잡을 수는 없고 간다고 하니까 막 속상하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죠. 슬픔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슬픔이라는 것을, 그 고통이라는 것을 주는 본질적인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시면서 왜 헤어져야 되고 또 이런 헤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럴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떤지 온전히 그 슬픔을 느껴볼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친구가 떠나면 마음이 어때? 돌아가면서 너는 행동대장, 너는 말 잘하니까 말대장, 나는 청소 잘하니까 청소대장, 서로 막 같이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또 너랑 같이 롯데월드도 가야 되고 놀이동산도 가야 되고 카드 게임도 해야 되고 딱지놀이도 해야 되고 할 거 너무 많은데 가버렸어. 그때 어떨까? 맞아, 너무 슬프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헤어진 거죠.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친구가 나랑 싸우고 내 말 안 들어주고 나랑 놀아주지 않을 때는 속상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가끔 싫어지기도 해서 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했는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그 행동들이 후회되기도 하고 아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음 만났을 때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게 바로 슬픔의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싶었고 친구랑 함께 있고 싶었고 또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었고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싶었고 가지고도 싶었고 이 모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또 하려고 했던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슬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슬픈 것을 하지마가 아니라 슬플 수 있는데 왜 슬픈지를 찾는 것이 마음 빛깔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났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헤어지는데 어떤 애는 펑펑 웁니다. 근데 어떤 애는 잘 있어 하고 그냥 가요. 그럼 친구들이 이런 생각해요. 쟤는 나 안 좋아했나 봐. 나는 이렇게 슬픈데 너는 안 슬퍼.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가는 친구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슬펐던 거고 보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고 그립다는 것에 있어서도 슬프다는 것이 표현이 되죠. 그럼 이 아이가 막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어때요? 반갑죠. 같이 있을 때 편지 써줄 땐 몰랐는데 멀리 떠난 친구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생각해서 편지를 주니까 고마움에 또 눈물이 나고 보고 싶어서 슬픈 감정으로도 눈물이 나는 그런 또 슬픔이 있다. 내가 안 돼서 속상해서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열받아가지고 우는 눈물도 있겠지만 보고 싶고 좋아하고 친구와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으로 슬픈 감정도 있다. 그럼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척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때 이제 우리 만남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별과 만남, 또 만남과 헤어짐, 이것에 대한 이 흐름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나면 해가 뜨고, 또 해가 떴지만 계속 이제 그 습기가 차고 나서 구름이 생기면 다시 비가 오는 것처럼 이 순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날 때 이제는 다시 우리 햇빛이 뜨는 것처럼 더 재밌게 놀아야지. 그럼 나도 편지 써줘야지. 내가 너를 잊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이것 때문에 더 성숙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슬픔을 이기는 힘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마음 동화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하실 때에도 이 마음 빛깔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슬픔과 그 슬픔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드러내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아쉬워하면서 다시 또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마음 빛깔의 슬픔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이 마음 빛깔을 하기 전에는 항상 마음 동화 영상을 좀 미리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언제 내가 이런 슬픔이 있었는지, 또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친구랑 헤어졌을 때, 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헤어졌었을 때를 경험을 하시면서 다시 회상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그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럼이 됩니다. 자, 이제 드로잉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날씨에 대해서 나와요. 회오리 바람이 쳤다가 비가 왔다가 태풍이 불었다가 밝은 빛이 났다가 또 고요한 밤이 되었다가 이런 날씨 같은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은 날씨야 바람 불지 마 그런다고 바람이 안 불어지는 게 아니죠. 네, 비 오지 마 그런다고 비 안 오지는 게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햇빛이 비치면 또 날씨는 평온해졌다가 또 날씨가 너무 쨍쨍 비쳐서 가뭄이 들면은 또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무 햇빛이 비춰지니까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내가 같이 옆에 있는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아서 내 마음에 가뭄이 있었다가 이제 적절할 때 비가 와서 슬픔으로 내 마음을 적시면서 어때요? 내가 당연히 있었고 당연히 좋은 줄 알았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이어도 선생님이어도 또 우리 아이들이어도 모두 다 이렇게 슬프고 기쁜 감정은 적절하게 우리한테 필요하고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항상 행복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을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 알려주시고요. 충분히 이 아이들이 슬픈 감정을 잘 건강하게 나타내야 청소년기 돼서는 사춘기가 생기지 않고 정신분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부정적 감정을 노출할 수 있도록,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슬픔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지속되는 일. 정신적인 아픔과 마음의 아픔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슬픔이라고 사전적 정의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 이제 슬픔에서는 눈물이 나고 혼자 있고 싶은 어두움, 그게 바로 이제 고통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 어두운 마음이 슬픔인데 또 다시 그것을 보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슬픔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눈물이 나고 혼자 있고 싶은 고통이 언제였는지 같이 이야기하시고요. 우리가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을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끝이 없이 계속될 것 같아요. 막 내가 눈물이 나고 속상할 때는 터널처럼 끝이 없이 계속 그 아픔이 지속될 것 같지만 터널은 어떤가요? 끝이 옵니다. 반드시 이제 다음 또 길을 가기 위한 터널의 끝이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슬픔이 끝까지 내 마음을 지속해서 괴롭힐 것 같지만 끝은 온다는 거. 우리 친구들한테 안내해 주시면서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린 다시 빛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터널의 끝에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주제를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챈트송을 부를 건데요. 챈트송에는 키포인트 동작들이 있습니다. 자, 괜찮아요. 슬픔. 괜찮아요. 슬픔. 이 노래가 나와요. 괜찮아요. 슬픔. 괜찮아요. 슬픔.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슬픔이 날아간다는 걸 표현하고요. 이제 눈물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뚝뚝뚝뚝 흐른다 그러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음빛깔에서는 눈물이 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눈물이 비처럼 흘러서 우리를 바다처럼 적신다. 바다처럼 우리를 잠근다라는 의미를 이 춤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혼자 있고 싶은 어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네,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둠 속에 들어가고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다시 햇빛이 있는 대로 나와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시작한다는 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함께 있을 때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키포인트 동작으로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갈 건데요. 선생님들 한번 연습하시고 아이들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이 많은 친구, 많이 우는 친구들은 이 노래를 틀면서 선생님이 너무 울어서 선생님과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은 챈트송 부르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슬픔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짝반짝 빛이 나. 어떤 친구가 가장 빛나는지 보자 하고 칭찬해 주시고 마치면 되시겠습니다. 칭찬송은 항상 하원할 때마다 불러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2주차 마음을 느껴올 시간에는요. 이제 다른 사람이 없어도 우리 마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준다 해서 멈추고 누가 나를 도와준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눈물을 멈출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그게 마음숨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마음숨 시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송을 부르고 아이들 자리에 마음 밑에 앉아서 숨을 쉴 건데요. 이번 숨의 이제 동작은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햇빛을 만들어요. 왜요? 슬픈 비가 막 내리고 이 속상한 마음,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해결할 수 없고 저번 마음 동화처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을 때 우산을 더 쓴다고 해서 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산을 써도 비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는다고 해서 비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햇빛이 나야 멈추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햇빛을 넣어보자. 그래서 햇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숨, 들숨을 쉴 거예요. 들숨을 코로 들이마실 때 울고 나면 다시 시작한 힘이 생겨요. 나레이션을 들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세는 홀딩 타임이 길어집니다. 어떻게요? 자, 이제 우리 이 마음의 따뜻한 햇살을 저장하자. 몇 초 동안?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햇빛이 가득한 거죠. 그 햇빛을 이제는 비춥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넣어서는 마음의 힘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속상한 마음이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도 기쁨으로 비춰줄 수 있는 힘 너희들한테 있는 거야. 하고 해를 만들듯이 숨을 쉬고 햇빛을 비추듯이 내쉬는 거를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슬픔을 이기는 마음숨을 쉬고 나면 어떤 힘이 생기나요? 우리 마음에. 네, 친구와 슬픔의 힘, 슬픔을 이기는 힘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아이가 되겠죠. 자, 슬픔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은요. 슬픔을 멈추게 하는 힘이랑 다른 의미입니다. 슬픔을 이기려면 슬픔을 수용해야 돼요. 먼저 내가 받아들이는 훈련이 돼야 되고 받아들여서 내가 이런 게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이런 게 상처가 되는구나. 나는 이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에 대한 상태를 발견하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숨을 쉬어보자. 내가 행복했던 일,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그러면서 내 안에 햇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의 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외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외쳐서 나는 슬픔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 다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힘 쑥쑥을 하고 나면은 내 마음에 힘이 가득해지죠? 그 힘을 이제는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볼 겁니다. 자유롭게 표현할 때는 동요를 틀 건데요. 먼저 마음 동요보다 이제 슬픔의 음감을 가진 동요들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성근을 해, 엄마가 성근을 해. 이거 부르면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슬픔의 감정이 같이 이 음감을 통해서 오는 거죠. 엄마가 성근을 해, 굴 따러 가면 혼자 있는 아이의 마음. 또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이런 노래도 있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런 창작동요. 여기 이런 동요들의 슬픔 음감을 들으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눈물춤, 주르륵춤, 또 눈물의 바닷속에 웅크리고 있는 춤, 혼자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춤을 먼저 춰보는 거예요. 내가 슬픔이 가득할 때 어떤 게 나를 이렇게 감쌌는지. 그리고 나서는 다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춤,
또 손잡아주기 춤, 토닥토닥 하는 춤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춤으로 표현해 보신 다음에 여기 마음 동요에 나오는 마음 춤 선생님의 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춤 동작은 전문 무용수들이 이 슬픔을 키포인트 동작을 통해서 마음껏 표현해보고 내 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노출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춤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눈에 주르륵 눈물. 그리고 나서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슬플 때 듣고 싶은 말이나 위로의 말, 햇빛 같은 말, 햇빛 같은 표정, 또 햇빛 같은 행동들을 여기다가 적어보게 하시고요. 이제 그 가방 고리를 가방에 매면서 괜찮아. 슬픔이 지나가면 웃을 수 있고 또 슬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걸 알 수 있어. 고마운 사람이 누군 줄 알 수 있어. 난 친구들이 소중해. 나랑 지금 옆에 있는 선생님이 고마워. 감사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 고리를 매면서 말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지금 있는 마음 밴드 스티커는 아시겠지만 위약 효과로 붙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위로해주는 그런 효과를 아이들과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선생님들이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트송 부르시고 이제 마음 숨 쉬신 다음에 마침송하고 2주차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3주차에서는요, 이 마음 빛깔로 마음을 표현할 건데요. 이번에 눈물 모빌을 만들어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혼자 이겨내야 하는 힘을 마음숨을 통해서 이제 가져보았죠. 자, 근데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모습이 어때요? 맞아요.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요. 눈물이 위로 가진 않잖아요. 밑으로 막 펑펑펑펑 쏟아져요.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막 이 뺨으로 막 흘러요. 그런데 눈물이 흐를 때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는데 이 아픔이 어떤 아픔 같냐면 바닷속에서 조개가 흙이랑 막 이런 이물질이 들어올 때 엄청 아파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게 진주입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속상할 때는 막 마음이 찢어지고 내 안에서 고통스럽고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 고통이 어떻게 변해요? 진주처럼 보석처럼 나에게 가치로운 것으로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물 모빌에는요. 이 눈물 모빌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보석처럼 나한테서 떨어진 거, 내 마음에서 있었던 이 마음의 슬픔들이 눈물의 보석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을 이 모빌을 통해서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 모양 한지에 천천히 물을 떨어뜨려서 슬픈 마음을 물이 번지는 것을 이렇게 감상할 건데요. 이건 감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투명 필름지에 매직으로 그리는 부분도 있어요. 자, 투명 필름지는 뭐예요? 우리 정직에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은 투명하게 나만이 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나만 느끼는 슬픔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느끼는 슬픔의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투명 필름지에는 그걸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슬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슬픔이 전달되어지는 한지에 그리는 슬픔.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느껴지는 허니컴지. 허니컴지는 이렇게 접히는 종이죠.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슬픔의 종류는 뭔지. 그래서 슬픔의 종류를 이 재료의 특성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함께 나누면요. 훨씬 다양하게 아이들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 마음을 표현해요. 여기 이제 가정과 함께 하는 것에 내 눈물이 이제는 내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 기쁨의 보석으로 떨어진다. 왜요? 아팠지만 그 아픔을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나를 성숙하게 하는 힘인 거예요. 친구의 소중함도 알고 엄마 아빠의 소중함도 알고 선생님의 소중함도 알 수 있는 그 기쁨의 눈물로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느끼는 슬픔은 나를 아프게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아픔을 넘어서고 나면 내가 그 아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석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슬픔을 나누는 모든 시간 속에 선생님들의 슬픔도 선생님들의 아픔도 같이 공유하면서 힐링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슬픈 챈트송 함께 부르시고요. 마음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슬픔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선생님 자신에게도 또 우리 부모님에게도 슬픔을 이길 힘을 서로가 가지고 있다라는 또 칭찬과 위로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빛나라 얍 하고 칭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지막 주입니다. 앞서서 있었던 모든 흐름에 이제는 내가 느끼고 표현하고 알았던 그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성장하고 거기에 대한 상장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죠. 자, 눈물 모비를 이제 집에 걸어놓기도 하면서 아, 내가 저럴 때 슬펐지. 그래, 내가 이렇게 슬프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내 눈물이 번지겠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슬픔이 있는데 그럼 내가 슬픈 마음이 가득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보이고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오늘 슬픔 눈물 안경, 슬픔의 안경을 아이들이 한번 차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마음 동화를 회상하면서 이제 슬픔의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 우리 안에 있었던 다양한 슬픔의 종류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러면 내가 그런 속상하고 슬픈 일을 경험했었을 때 세상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를 오늘 직접 한번 경험해보자. 우리 놀이를 통해서 경험해 볼 건데 슬픔 안경을 한번 써볼 거야. 슬픔 안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상이 다 파래요. 어떤 느낌인가요? 맞죠. 물안경을 우리가 물속에서 물안경 쓰면 어때요? 물속에서 사람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이죠? 이 슬픔 안경을 쓰니까 슬픔 바다에서 사람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슬프니까 모든 세상이 슬퍼 보이고 아무도 나를 함께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상태. 내 눈이 슬프니까 모두가 다 슬픔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슬픔 안경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면 어떤지 또 벗었을 때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슬픔 안경을 쓰면요.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슬프게 웃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슬픔 안경 쓰면서 쳐다보고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 나누고요. 슬픔 안경을 끼고 내가 이렇게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뭐였는지를 포스트잇이나 종이에 적어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반짝반짝한 이 줄이 있고요. 이 옆에는 이렇게 손잡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종류의, 두 가지 종류의 네 개의 줄이 있습니다. 스핑클,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그냥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이 벗지 않고 낀 상태에서 보게 해주셔야 돼요. 낀 상태에서 보면 어때요? 예쁜 이 반짝거리는 줄이요. 슬픈 바다에 파도같이 보여요. 나를 마치 덮었을 것 같은 무서운 문제의 파도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그 아이들이 쓴 종이를 이 바다 파도에 다 붙여봅니다. 그래서 슬픔 줄에다가 우리의 문제들을 다 붙여보고 이제 슬픔을 주는 팀, 또 슬픔을 이기는 팀을 나눠서 아이들이 양옆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이 안경을 계속 안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안경을 쓴 친구들. 또 안경을 쓰고 줄을 잡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슬픔의 파도를 막 표현하는 거죠.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못 이겨.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아이들이 먼저 막 파도를 쳐요. 내 앞에 문제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 거예요. 파도처럼.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다시 오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다시 오고 슬픔과 이런 문제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은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더라도 내가 슬픈 상황을 보고 있더라도 그걸 보면서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슬픔 안경을 벗고가 아니에요. 슬픔 안경을 끼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울고 슬프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그 파도를 위로 넘어가든 밑으로 넘어가든 어떻게든 이겨서 그 슬픔 줄을 건너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건너온 친구들이 이제 줄을 잡고 안 건넌 친구들은 이제 건너가게끔 이걸 이제 로테이션으로 한 번씩 선생님들이 돌려주시고 모든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경험하고 모든 친구들이 이제 슬픔 안경을 딱 벗어서 이 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아까 이거를 보고 봤었을 때는 그냥 네이비 같았어요. 약간 바다 색깔이어서 파도같이 보였는데 열고 나니까 이렇게 예쁜 보라색 줄이에요. 나를 반기는 반짝반짝한 스핑클 줄이에요. 나를 예쁘게 꾸며줄 수도 있고 친구들과 줄넘기 놀이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요?
문제인 줄 알고 파도인 줄 알고 도망가고 싶고 안 넘어가고 싶고 그냥 숨고 싶었지만 넘어가고 보니까 나를 더 빛나게 해주고 또 다른 친구들과 더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거를 이때까지는 표현해보고 느껴보고 말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이 슬픔줄을 입구에 매달아서 또 통과하면서 매번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이 나는 슬픔을 이길 수 있어. 오늘 눈물이 나도 선생님한테 똑바로 얘기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슬플 때 친구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통과해보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나만의 슬픔 상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나만의 슬픔 줄을 만들어 보고 내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슬픔을 이겼던 경험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에 갔었을 때 또 우리 엄마 아빠도 이걸 한번 껴보고 자신의 슬픔 이야기를 우리 아이와 공유하는 시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슬픔을 끼고 나를 볼 때 어떤지 그거를 엄마 아빠도 직접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아 그렇구나 내가 속상할 때 우리 아이를 보면 얘를 볼 때도 내가 속상한 게 느껴지겠구나 부모님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트송을 부르고요. 다음 숨을 쉬고 같이 함께 모두가 다 같이 나는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하고 외칠 때 안경을 쓰고 나는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하고 외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 상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 슬픔이 뭔지 생각하고 그 슬픔을 이기는 위로의 말, 응원의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주시면서요. 너희들은 슬픔을 이길 힘이 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힘을 전달해주자라는 사명까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고 빛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선생님들 마음에도 슬픔을 이길 힘이 이번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기를 기대할게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약국, 마음 약국, 또 어떻게 위로해주면 될까요? 또 어떻게 말에는 힘이 있는지를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시간 가지시고 평가 인증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출력해서 원에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상담 자료와 또 우리 소통지는요. 매번 어머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이 상담 자료는 이제 하반기 상담을 위해서 미리 조금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제 9월 달에도 부모님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교육이 있는데요. 이번 교육은 부모님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통합교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시는 6살, 7살, 5살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성교육. 아이들이 왜 소아자위 행위를 하는지 또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였을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아이들에게 그 행동에 다른 긍정적인 행동으로 승화시켜 줄지를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이 이 지식을 가지신 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성 교육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교육의 내용은 아이렘 교육연구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 중요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중교육 시간에도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